뭐 학교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탑 20위권이나 뭐 10위권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콜롬비아 대학교 합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SAT 점수가 낮은데 여름방학 때 뭘 다른 걸 하는 것보단 당연히 이 점수를 1500점 넘기고 1550점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올인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SAT 시험 점수 올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비리그 입학의 산실 나무컨설팅의 정연우 본부장입니다. 벌써 여름방학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마냥 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학기 중에 했던 노력은 이제 우리가 아이비리그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에 매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뭐 학교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탑 20위권이나 뭐 10위권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고, 이 말은 여름방학 때 본인이 스펙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학생은 여름방학 때 마냥 SAT 학원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SAT 점수는 이제 2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PA가 1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학교 생활 어떻게 했냐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SAT도 중요하죠.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당락은 3차 요소에서 결정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는 GPA이고 2차는 외부의 표준 시험이었다면 3차는 학생의 아카데믹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뭐 사회기여, 그다음에 대외 입상,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끈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 조금 못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중에 GPA가 3.9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SAT가 1500점이 안 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콜롬비아를 생각한다면 3.9를 넘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SAT가 150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는 팩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콜롬비아 대학교 합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접근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요즘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10년 전에 콜롬비아에 지원한 학생은 지금의 딱 반이었습니다. 3만 명 정도였었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6만 명에 육박합니다. 근래 10년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요. 굉장히 지원자 수도 늘어났고, 미국에 있는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은요, 라이징 주니어가 이제 적용이 많이 되죠. 이제 원서 쓰는 학생들 시간이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여름방학은 원서 작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 당장 SAT 점수가 낮은데 여름방학 때 뭘 다른 걸 하는 것보단 당연히 이 점수를 1500점 넘기고 1550점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올인할 겁니다.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온종일 SAT 실전반에 등록하고 SAT 시험 점수 올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SAT는 뭐 4주, 8주 동안 공부를 해서 극단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00점에서 1400점을 올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쉬운 것에서 조금 중간 난이도까지만 올라오면 그 점수는 올라가요. 하지만 1450점에서 1550점 상의 이제 단계에서 이제 극상으로 올라가는 건 4주 동안 불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 많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 아이의 객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노력을 하면 1550점이 나올까? 여기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활동에 더 투자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15가지의 활동 예제를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15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이라든지 지금 성적이라든지 뭐 그동안 했던 액티비티, 뭐 히스토리를 같이 뭐 정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인턴십도 우리 아이가 원하는 전공과 직결되어 있는 활동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프리컬리지 서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을 따는 대학 수업을 먼저 듣는 겁니다. 나는
대학교 수업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요. 한번 들어봤고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름 학기를 듣는 거죠. 11학년 끝나고 이제 여름 학기를 듣고 12학년 때 더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 정신이 있구나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명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Certification. 증명서는 뭐 이렇게 뭔가 제한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취득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AT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왜냐면 SAT는 독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묻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문맥을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잘하는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건 이제 좀 저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기도 한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거죠. 리딩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완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건 학교에서도 대부분 다 만들어서 줍니다. 너가 지금 9학년 끝났으니까 이걸 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소는 원서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입학사정관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캠퍼스 비짓입니다. 학교에 먼저 가보는 거죠. 가보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원서에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Art Portfol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정말 포트폴리오가 필수 요소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딱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캡틴이 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캡틴이 되지 않고 그냥 멤버다 라고 하시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하면 캡틴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캡틴인데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으면 이 스킬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스킬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결과물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대회 참여입니다. 대회 참여는 당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확률 싸움입니다. 그리고 타율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많이 도전을 해보는 게 더 입상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비즈니스라든지 그 Non-Profit Organization하고 NPO 또는 NGO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하고자 하는 메이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NGO, NPO를 설립을 하라는 게 조금 거창하고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설립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설립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많이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연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14번째, 봉사활동, 사회적인 기여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뭔가를 출판하는 겁니다. 사실 출판도 굉장히 쉽습니다. 출판물, 그러니까 자료만 준비가 돼 있다면 이거 가지고 출판을 종이로 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로도 출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옵션들이 있다는 걸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반드시 이것 중에서 몇 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SAT 학원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아이비리그나 탑 30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저런 전략들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